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의 노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노후가 흔들린다라는 말,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왜 노후에는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될까? 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주제는 친구를 배척하자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난한 친구를 멀리하라는 말, 얼핏 들으면 경제적 형편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의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가난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번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야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뭐 할 수 있겠어? 우리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처음에는 이런 말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감정과 사고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주 듣는 말과 생각이 스스로의 행동과 신념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부정적인 대화는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우울증 발병 위험을 30% 이상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노후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계는 단순한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말을 곱씹어보며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들인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부정적인 관계가 실제로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진 씨는 68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을 알뜰히 모아 작은 적금과 국민연금으로 검소하게 노후를 보내고자 했죠. 그런데 40년 지기 친구인 최 씨는 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번 달 집세가 모자라서 그래.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라는 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흔쾌히 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다시 최 씨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홍 씨는 그때부터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를 외면할 수 없어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홍 씨는 매달 적금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돈 갚기는커녕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홍 씨는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도움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던 관계는 결국 스트레스를 남겼고 홍 씨는 더 이상 친구를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정일 씨는 65세, 평생 동안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오랜만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은퇴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만든 시니어 소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책 읽기와 수다를 통해 동년배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임의 한 멤버인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매번 모임에서 우리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어? 늙으면 다 똑같이 뭐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 씨의 부정적인 태도는 대화의 분위기를 점점 무겁게 만들었고, 다른 멤버들도 박 씨의 말에 쉽게 동조하기 시작했죠. 김 씨는 처음에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겠지라며 이해하고 박 씨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모임마다 반복되면서 김 씨도 모임에 나가는 일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왜 이런 대화를 계속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김 씨는 과감히 그 모임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요가 수업에 등록했죠. 그곳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활기찬 태도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야 나다운 삶을 다시 찾았다며 나를 피곤하게 했던 관계에서 벗어나길 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관계에서 비슷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결심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이죠. 건강한 생활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유지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부정적인 대화를 반복하는 친구가 있다면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70대의 박 기자 씨는 오랜 친구와 자주 만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늘 이런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세상 살기 정말 팍팍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기대할 것도 없어. 처음에는 공감했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박 씨도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런 대화를 멈추기 위해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 소개받은 그림 교실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랜 친구와 거리를 둔 건 쉽지 않았지만 내 삶의 질은 훨씬 나아졌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대화를 짧게 마무리하세요. 만남의 빈도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구의 재정적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한 친구일수록 마음이 더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재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윤종수 씨는 은퇴 후 매달 1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도와줬지만 친구는 갚지 않았고 몇 달 후 다시 돈을 부탁했습니다. 윤 씨는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 내 생활이 빠듯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 후로 윤 씨는 친구의 요청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재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 상황도 넉넉하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는 식으로 부드럽게 거절하세요.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연결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해줄 친구는 돈이 많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김영선 씨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운동 모임도 함께하며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이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열리는 동호회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산책, 독서, 요리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스스로도 더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줄일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노후의 삶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후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곁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또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대화 자체가 즐겁고 삶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이런 친구는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70대의 김정수 씨는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 매주 만났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늘 긍정적인 말로 김 씨를 격려했습니다. 정수야, 내가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니까 얼굴도 훨씬 밝아 보인다. 다음 주에는 내가 만든 요리 맛보러 갈게. 이 친구와의 만남은 김 씨에게 삶의 즐거움을 주었고 스스로를 더 열심히 가꾸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진정한 친구란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고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즐거울 때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도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박영자 씨는 72세에 갑작스럽게 무릎 수술을 하게 되어 한동안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랜 친구들 중 한 명은 이런 박 씨를 위해 매일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산책하며 재활 운동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 덕분에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깨닫게 됐죠.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화려한 말이나 선물 대신 필요할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행동으로 여러분을 돕는 사람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의 숫자가 많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마음으로 연결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순자 씨는 60대 후반의 친구들과의 모임을 점점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마음이 통하는 두세 명의 친구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얕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두세 명의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해줬어요. 진정한 친구는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에서 진정한 친구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 관계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노후는 함께 걸어갈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히 외부 환경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 삶의 방향을 함께 맞출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